유능한 진보냐 아니면 요란한 진보냐 무능한 진보냐 세 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100년짜리 솥단지를 만드는 유능한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이거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얘기하고 실행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국부펀드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 하에서 또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만드는 데 핵심적 키로 그 국부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대전 가서는 바이미 6 대통령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글자들을 딴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신성장 산업들, 바이오 헬스, 2, 3차 전지, 미래차, 그다음에 6G 이렇게 해서 바이미 6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유능한 진보, 100년짜리 속단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유능한 진보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에 관련해서 자기 계획과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국부펀드, 바이미 6 대통령 이것으로 제 의지와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요란한 진보죠. 솥단지 밑에까지 박박 긁어서 다 먹어 버리려고 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말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랑 이런 것 없이 허술한 기본소득 계획,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 없는 허술한 기본소득 계획이나 이 불안한 모습이 요란한 진보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이낙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솥단지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솥단지 옆에서 구경만 하시려고 하는 그냥 그저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무능한 진보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요란한 진보와 무능한 진보가 당 경선을 망치려고요. 아예 하다 이제 뭐 조폭 연루설을 서로 제기해가면서 당 경선을 이전 투구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합니다. 그 캠프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그런 저질 싸움에 앞장서는 것을 후보가 문책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후보가 지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경선을 만드는 겁니까? 제일 좋아할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이전 투구장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두 후보 이재명, 이낙연 요란한 진보, 무능한 진보 시대는 끝내야 된다. 두 분은 계속 그렇게 싸우시려면 싸우시라. 저는 경선과 과거에 갇혀서가 아니라 본선과 미래를 향해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묻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두 후보에게 다음 경선 때, 제가 다음 방송 토론 때 엄중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따지겠습니다. 국민들도 아셔야 돼요. 정치는 원래 저렇게 저질스럽게 싸우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책임지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전직 대한민국 총리하셨고 전직 당 대표였고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상 치료는 어느 국민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진보 박용진이 미래를 책임지고 본선 승리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북 현안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북에서 도착하니까 그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동기단축 가능성 좋은 소식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가 좀 걱정스럽게 말씀드린 건 달빛철도는 이게 국가계획이 포함이 됐는데 왜 그 우리 추진하던 전주 김천 간 철도 관련 계획은 빠졌나? 그거 저기 계획에는 빠졌지만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포함돼서 갈 것으로 의지는 분명히 있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장수라 그 무주 쪽에도 자주 놀러 가고 그럽니다만 거기 가면 낮의 통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애기들 데리고서 놀러 갔었을 때 뭐 거기 가서 보니까 낮의 통문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제시대 때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통문이라고 하는 게 거기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랜 우리 저 역사에서 동서로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하는 통문이 거기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오랜 시절부터 서로 사람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주 김천 간 그리고 더 연장해서는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그 동서축의 발전에 국가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송하진 지사가 오셨을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재산금융 중심지를 좀 지정해달라는 건데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요 공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펀드예요. 근데 그 국부펀드에 그러면 이제 본부를 어디다 둘 거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전주에다 두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도 여기 있고요. 물론 한국투자공사는 따로 서울이 있습니다만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지부 형식으로 두면 되고 또 국부펀드의 기능은 여기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이제 바뀌게 되면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반드시 포함해서 제가 청문 절차 과정에서도 의지 확인하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만한 진보를 찾아봐야죠. 아니면 이제 뭐 예. 이제 후보군이 정해져 있고 네. 유능한 진보가 안 되면 시끄러운 진보와 무능한 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두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한다는 건 뭐 별 의미 없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국가의 불행으로 제가 만일에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한 조건을 걸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능한 진보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에는 그동안 진보는 쓰고 나눠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속단지 진보, 국가를 더 부유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더 부자로 만드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의 이 진보의 프로젝트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후보인지를 조건을 걸고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면 무조건 뭐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제가 뛸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결선 투표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이실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올라갈 거고. 물론 올라가셨는데 혹시라도 예, 지역 공약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펀드라고 하는 박용진의 공약을 연계해서 전주외구 본부를 두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전에 장수군수가 한번 찾아오셔갖고 가야문화 유적지 발견됐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혹은 도마다 전북뿐만 아니고요. 도마다 또 분단위마다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사실은 방역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거냐 핵심이라서 공부는 지금 현직 지사님, 홍화진 지사님의 계획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 수행하지 하겠습니다. 한참 누구?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이낙연 요즘 70점 정도? 저는 B 플러스 85점? 85. 좀 높네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왜 여쭤보냐면 예. 70점 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총리를 하셨으니까 더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같은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우리 정부가 끝나고 나면 세 가지는 정말 역사에 평가받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그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었던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 남북 정상회담의 국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평화 관리, 한반도 평화 관리와 관련된 역할. 두 번째로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혼란을 잘 수습해낸 그런 면에서의 역량. 세 번째로는 또 전무후무한 코로나 상황을 어쨌든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해가고 있는 여러 백신 상황, 마스크 논란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나보고 나면 해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패, 연속된 정책적인 실패가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고요. 그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보자들이 그때 9명이었나요? 전부 다 문제 있습니다.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라는 쪽에 팻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면에서 다음 진보 정부는 유능한 진보여야 한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자기 계획과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운동장을 넓게 쓸 줄 아는 감독이어야 한다. 공정 경제를 한다고 그래서 전원 수비 정책만 할 수는 없다. 공격수를 앞으로 내세워야 된다. 그래야 골을 넣고 경기를 이긴다. 우리에게 유능한 공격수는 기업과 노동자들이다. 그 기업의 활력을 위해서 법인세 감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에 소득세 감세도 저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신 있게 이런 조치가 오히려 우리 경제 전체를 더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에게 100조의 세수가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유능한 솥단지 만드는 박용진의 이 정책이 10년 뒤에 또 100조, 150조에 더 이런 세수를 늘릴 거라고 자신합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국민들 여전히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많이 변했다고 그러지만 거기 신뢰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모이는 의견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난리가 났으면 하시는 것 같고 그 난리를 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인물의 변화입니다. 뻔한 인물들로 뻔한 구도, 뻔한 패배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박용진의 단점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정치 경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건데요. 국민들은 그거를 정치 경력의 부족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승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후보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과 비전 가지고 같이 방샘 토론이라도 하자, 맞짱 토론이라도 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 능력에서의 차별화,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능력에서의 초격차,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저의 최대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발상전환,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저 그렇게 계속해서 해오던 얘기 반복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그거를 이끌고 그 변화를 주도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71년도에 그 40대 기술원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나 젊소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을,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사치세와 부유세, 그리고 이걸 도입하고 대중경제론을 해서 경제적인 민주화에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적대적 관계 상황에서 한반도 4강 교차 승인을 통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라고 하는 그 국제 외교 역량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향토 예비군제도 폐지라고 하는 국내 어떤 그 민주화의 유신적 독재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 병영화에 반대하는 그런 과감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젊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이른바 개파 정치, 그리고 보수 정치, 삼김 정치, 여기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후보는 조금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르게 생각하는 정치가 새로운 길을 만들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